대한민국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모국이 있고 우리말 우리 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일까요? 몸은 비록 모국이 아닌 곳에 있더라도 그 뿌리를 잊지 않고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사랑하면서 또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조선족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말 우리 글을 지키고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한민족 신문에 학생 장문을 게재한다는 말에 선뜻 도움을 자처하신 꽃동산 잡지사의 이상백 선생님,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중국 조선족 학교 학생들의 글을 소개하는 학생 장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첫 글로 목당항시 조선족 소학교 5학년 2반 김연정 학생이 쓴 글, 여름방학에 있은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에 있은 일. 중국 흑룡강성 목당항시 조선족 소학교 5학년 2반 김연정. 지도교원 천춘혜. 나는 이번 여름방학에 흑룡강성을 대표하여 우리나라 수도 북경에서 진행되는 제5회 ITF 태권도 시합에 출전하게 되었다. 내가 이 자리까지 걸어오기는 엄청 많은 노력을 들이고 땀방울을 흘렸다. 담당 코치의 건의에 따라 시합에 도전할 때 나는 44kg급에 도전하였다. 그런데 시합에 등록할 때까지 나이 몸무게는 47kg이었다. 시합에 참가하기 위하여 나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여야 했다. 매일 저녁 우유와 고기로 체력은 유지하되 살이 찌는 밥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다. 하지만 체중은 조금도 줄어들 줄 몰랐다. 살이 찌기는 쉬워도 살을 빼기란 여간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매일 훈련이 끝난 후 나는 우리 집 주위를 10바퀴씩 뛰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이를 악물고 굳센 의지로 견지를 하였더니 마침내 살을 5kg이나 뺐다. 집에서 북경으로 가는 20여 시간 사이에도 살이 찔까봐 나는 기차에서 배가 고파도 참으면서 바나나와 우유로 끼니를 애이었다. 드디어 시합 장소에 도착하여 체중계에 올라서는 순간 나는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제 진정 나의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노라니 머릿속에 지난 3년 동안 하악종이 울리기 바쁘게 엄마와 함께 택시를 타고 태권도 도관으로 달리던 일들이 떠올랐다. 택시 안에서 간식으로 대충 허기진 배를 채우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견지하였다. 나는 원래 성격이 소심하고 체력도 떨어져 항상 체육 성적이 차하였다. 나의 체질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어머니는 내가 2학년에 올라오자 태권도를 배우게 하였다. 처음 태권도를 배울 때 행동이 굼뜨고 동작도 따라가지 못해 늘 코치에게 호된 꾸중을 듣곤 하였다. 그리고 실전 겨루면서 언니 오빠들한테 맞아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여러 곳에 멍이 들기가 일쑤였다. 엄마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그만두라고 하였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운동이라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견지하기만 하면 꼭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견지하는 가운데 차츰 성격도 쾌활해지고 체력도 증강되었다. 마침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나 할까, 나는 매 경기마다 지금껏 배운 기량과 힘을 100%로 발휘해가며
결승전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딸 화이팅! 역시 엄마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더 힘있고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이 딸을 위하여 매일 수고하시는 엄마가 너무나도 고마웠다. 상대 선수끼리 인사하고 보니 나보다 키도 크고 검은 띠를 맨 언니였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실패도 두렵지 않았다. 전국 시합에 진출한 선수인지라 역시 실력이 만만치 않았다. 내가 여지껏 보지도 못한 기교를 써가면서 나한테 킥을 날렸다. 나는 이대로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써보려고 애썼지만 한동안 겨루고 나니 힘이 다 빠져 온몸이 솜방망이 같았다. 아니, 마치 배터리 전기가 다 방전된 것 같았다. 최종 성적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나의 마음은 그 여느 때보다도 흥분되었다. 비록 패전하였지만 나의 실력을 다 발휘했기에 아쉬움이 없었다. 목에 걸린 은메달을 보면서 나는 사람은 항상 꿈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굳센 의력으로 끝까지 견지하고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며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뜨거운 여름 방학에 나는 전국 시합이란 큰 무대에서 노력을 하면 꼭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고 실패할지라도 기어이 다시 일어나야 성공할 수 있다는 도리를 깨우치게 되었다. 네, 지금까지 꿈을 갖고 피나는 노력을 거듭하면서 꿈을 향해 매진하는 중국 흑룡강성 목당항시 조선족 소학교 김연정 학생의 사연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다이어트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거예요. 물론 그 어려움도 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한창 먹을 나이에 꿈을 위해 어렵게 다이어트하면서 굳센 의지로 끝까지 도전한 김연정 학생, 참 대견하지 않나요? 김연정 학생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전국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다고 하니 그 실력 또한 대단하겠지요. 김연정 학생 화이팅요. 네, 이어서 심양시 소가퉁구 조선족 중심소학교 5학년 3반 선진 학생이 쓴 글 엄마의 핸드폰이 되고 싶어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의 핸드폰이 되고 싶어요. 지도교원 한춘영.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많은 친구들은 의사, 과학자, 선생님 등이라고 대답할 것이죠. 그러나 나는 친구들과 달리 핸드폰이 되고 싶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고요? 요즘 세월에 아이패드와 핸드폰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지요. 차를 탈 때도 핸드폰, 화장실에서도 핸드폰, 가족 모임 때도 핸드폰, 길 걸을 때도 핸드폰이죠.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나는 또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더는 참지 못하고 뾰로통해서 톡 쏘았어요. 엄마, 엄마는 딸이 좋아, 핸드폰이 좋아? 당연히 우리 딸이지. 엄마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워 난 나는 그런데 왜 매일 핸드폰만 봐? 핸드폰이 엄마 딸이야? 라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수요 때문이야. 수시로 위챗으로 통지도 하고 공작 회보도 해야 한단다.
라고 대답하셨죠.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 나는 몸을 획 돌리고 내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럼 핸드폰과 결혼할 것이지 왜 아빠랑 결혼해서 나를 낳았어?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며 투덜거렸어요. 어른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곤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엄마의 핸드폰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엄마가 매일 나만 쳐다볼 뿐만 아니라 나를 귀여워하지 않겠어요? 네, 지금까지 심양시 서가통구 조선족 중심소학교 5학년 3반 선진 학생이 쓴 글 엄마의 핸드폰이 되고 싶어요 였습니다. 공감이 가면서도 어쩐지 조금은 서글퍼지네요. 얼마나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으면 엄마의 핸드폰이 되겠다고 할까요? 네, 선진 학생 힘내세요. 선진 학생의 이 글을 보시면 엄마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 학교 학생들의 글을 소개하는 학생 장문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낭독의 정명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